이번 시간에는 갑상샘 항진증, 하이퍼타이로이디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 질환 중 상당히 흔한 질병이죠.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가 증가가 되어서 갑상샘 기능이 과다 활동함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하죠. 그레이브스 디지즈. 갑상샘 항진증 환자의 75%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원인은 독성 결절, 갑상샘종, 갑상샘염, 과도한 요오드 섭취, 뇌하수체종양, 갑상샘암이 포함이 됩니다. 타이로톡시코시스, 갑상샘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T3하고 T4 혹은 두 가지 모두의 과도한 순환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대사 과다증의 생리적 효과나 임상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하이퍼타이로이디즘과 타이로톡시코시스는 대개 함께 발생하고, 이 하이퍼타이로이디즘은 20에서 40대 사람에게 가장 많이 호발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죠. 원인과 병태 생리를 보면 그레이브스 병은 환자가 상당 기간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것으로 그동안 학설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학설은 좀 약해졌어요. 만성 갑상샘염이나 1차적 점액수종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의 장애로 온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불충분한 요오드 공급, 흡연, 감염, 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요인들이 그레이브스 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TSH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 항체는 수용체에 붙어서 T3, T4 혹은 둘 모두를 릴리징, 방출하도록, 유리하도록 갑상샘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의 과도한 방출은 갑상샘 중독증과 연관된 임상적 증상을 나타내고, 이 질환은 치료의 유무에 따라서 완화와 악화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갑상샘 조직의 파괴로 진행될 수가 있고, 결국은 갑상샘 저하증을 초래를 하죠. 그레이브스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 악성빈혈, 전신 홍반, 루푸스, 에디슨병, 백반증을 포함하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90%에서 TSH 수용체 항체, 90%에서 항갑상샘과 산화효소 항체, 50%에서 항갑상샘 글로불린 항체, 이런 게 다 뭐냐면 자가 항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항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죠. 갑상샘 항진증은 갑상샘 기능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갑상샘 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갑상샘 호르몬 과다는 대사율과 열 생성을 증가시키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대사항진 증상을 초래합니다. 대사율의 항진과 혈액순환의 항진, 아드레날린성 자극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빈맥과 심방세동, 부정맥 협심증, 우려성 신부전을 가져오는 타이로이드 크라이시스, 갑상샘 위기를 초래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또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내 축적으로 인한 수분 정체로 안구 후부에 비대가 와요. 이렇게 되면은 안구가 어떻게 되죠? 앞으로 튀어나오죠. 엑소프탈모스, 안구 돌출이 일어나서 결국은 시신경을 압박을 합니다. 자, 증상과 징후를 보면
대부분이 대사의 항진 상태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신경질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불안감이 있으며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인 사람이 입원을 하면은요, 땀을 많이 흘려요.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 뭐 여러 번씩 그 시트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시트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폭발을 하죠. 심기항진이 있고 맥박은 안정시에도 운동시처럼 비정상으로 빨라요. 분당 한 90에서 160회.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는 계속 홍조를 띠고 있고 촉감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는데 특히 손가락을 펼쳤을 때 잘 나타나죠. 왕성한 식욕에도 불구하고 신진대사 증진 때문에 체중의 감소가 오며 피로감과 허약감이 있습니다. 장 운동에도 변화가 있어서 배변을 자주 하게 되죠. 월경이 좀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월경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월경 분비도 상당히 분비량이 적어져요. 월경 과소나 무월경, 월경 과다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심방세동, 아트리알 피브릴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고 환자의 기분은 주기적으로 경한 황홀감에서 심한 망상 상태까지 변화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젊은 층에서는 신경 증상이 많고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심장 맥관계나 신경 근육계통의 증상이 많습니다. 갑상샘 세포의 비우나 증식 때문에 갑상샘이 정상 크기보다 3배에서 4배까지 커질 수가 있죠. 안구 돌출의 증상이 오는 기전은 확실히 모르지만 안구 뒤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과 수분 축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구가 툭 튀어나오면은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각막궤양이나 감염으로 시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항진증을 보면 심박동수 증가, 심박출량 증가, 산소 소모량 증가, 수축기압이 10에서 15mm Hg가 증가합니다. 이완기의 압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하고 심계항진, 팔피테이션, 빠르고 강한 맥박, 우렬성 심부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호흡 횟수와 깊이가 증가하고 위장계에도 연동운동이 증가가 돼서 잘 먹는 사람이 연동운동이 증가가 되고 대사가 항진이 되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져요. 설사,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 이용이 증가가 되고 혈중 지방 감소가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머, 당신은 너무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살이 빠지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위장분비 증가, 구토, 복통, 질소 음성 균형, 영양 불량이 옵니다. 근골격계는 골다공증과 피로감, 근육 허약감, 근육 소모가 오고 피부는 심한 발한, 촉촉한 피부, 따뜻한 피부, 윤기 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위에 못 견딥니다. 신경계는 심부관 반사가 항진이 되고 미세한 떨림, 신경질적이면서 안절부절 못하죠. 이러면서 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서적 불안정으로 불안과 걱정, 망상, 불면증. 여성은 무월경, 불규칙한 월경, 불임, 자연유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성욕감, 감퇴, 2차 성징 발달 감소, 또 안구돌출증, 갑상샘이 이제 3배에서 4배 커지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그 환자로서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입원을 제가 이제 여러 번 했을 때 다인실에서 옆에 그
그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옆에 환자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인데 도대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청바지를 입었다, 벗었다, 후다닥 후다닥 돌아다니고 뭐 간호사들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서 저는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인실로 병실을 옮긴 기억이 있고, 제가 수간호사로 있을 때 경력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근데 사소한 일로 막 그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대들었던, 저 갑상선 그 약물을 먹어라, 치료를 해라. 그랬더니 결국은 한 1년 반 만에 그만두었죠, 그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를 볼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진단은 원발성일 경우에는 TSH 수치가 감소가 되고 프리 T4 수치가 증가합니다. 혈청의 갑상샘 호르몬이 상승이 되죠. 혈청 콜레스테롤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유 검사, 방사성 요오드 흡수율 검사는 그레이브스병과 다른 유형의 갑상샘염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용한데, 갑상샘염 환자는 2%보다 적은 흡수율을 보이는 반면에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갑상샘 조직에서 요오드 흡수율이 35에서 95%를 보입니다. 자, 치료는 일단 이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를 억제해야겠죠. 과다한 갑상샘 호르몬의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료 방법은 항갑상샘 약물요법이에요. 그래서 안티사이로이드 드럭 테라피, 방사성 요오드요법,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다인 테라피, 사이로이덱토미, 수술요법, 갑상선 절제술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요법에는 항갑상샘 약물이 들어가죠. 자,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프로필리티우라실, 프로필리티우라실 혹은 메티마존, 카비마존, 그리고 요오드제가 루걸용액과 포화 요오드 칼륨액, 교감신경 차단제 등이 있어요. 이러한 안티 사이로이드 드럭은 18세 이하나 임산부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필티오라실 해갖고 PTU라고 하죠. 항갑상샘 약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요오드의 이용을 차단시키고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는 양미작용입니다. 대부분 투여 후 1에서 2주의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에서 8주 정도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완전한 증상 완화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갑상샘 기능이 정상 상태가 되면 용량을 감소시켜서 유지 용량으로 바꿔야 돼요. 18에서 한 24개월가량 투여를 하죠. 자, 갑작스럽게 약물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갑상샘 항진증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물로 인해 또 독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무가립부증, 이렇게 되면은 백혈구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알레르기성 피부 반점도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럴 때 안티히스타민 제제를 같이 투여를 합니다. 메티마존, 타파졸이라고 해요.
프로펠티오라실과 매우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 프로펠티오라실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타파졸, 메티마졸을 사용을 합니다. 요오드제는 갑상샘 수술 전이나 갑상샘 중독증 치료에 사용을 하는데, 갑상샘의 혈관 분포를 감소시켜서 수술 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수술 후 합병증을 올 수 있는 타이로이드 스톰 크라이시스, 갑상샘 위기를 타이로이드 스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요오드제는 1에서 2주 정도 사용을 하고, 오랜 기간 요오드 치료는 갑상샘 항진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오드를 어떻게 섭취를 하냐면, 식후에 물이나 주스에 혼합하여서 빨대를 이용하여서 복용합니다. 요오드의 독작용으로 볼 점막의 부종, 과도한 침분비, 오심, 구토, 피부 반응 등이 있습니다.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갑상샘 중독증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교감신경 자극의 효과를 차단하면서 빈맥, 불안정, 안절부절 못함, 진전, 트레모와 같은 증상을 감소시키죠.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인데놀이라고도 하죠. 프로프라노롤, 아테놀롤, 그 다음에 레절핀이라고도 하고 레세르핀이라고도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 요법, 아요다인 131 요법은 갑상샘 항진증을 치료하는데 비교적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수술하지 않고 갑상샘 조직을 파괴할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생길지도 모르는 합병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환자의 80%에서 갑상샘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샘의 기능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 방사성 갑상샘염, 이하선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강 건조와 자극을 초래하죠. 이 경우 하루에 3번에서 4번 물이나 소다수, 식염수, 얼음 조각 등을 이용하여서 입안의 건조를 경감시키도록 하죠. 아요다인 131 요법은 보통 30세 이후의 환자 치료에 사용을 하고, 가임기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에 모든 가임기 여성은 임신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용량은 샘의 크기와 24시간 요오드 흡수 검사에 기초를 하고, 보통 6,000에서 7,000 라드예요. 치료 후 갑상샘 기능이 정상인 상태로 되기까지는 한 6주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환자의 10에서 20%에서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방사성 요오드는 소변을 통하여 며칠 동안 배설이 됩니다. 또한 타액으로도 소량 배설이 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 요법 후 며칠 동안 음식, 음료나 식기류를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하고, 또 키스를 피해야 하겠죠. 어린이와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아이오다인 요법을 받는 여성은 6개월 동안 임신을 피해야 돼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수술 요법은 188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보통 젊은 사람, 그리고 당뇨나 심장, 약물 알레르기, 신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오피 케어에서 수술 전 준비는 갑상샘의 기능을 정상 상태 유타이로이드로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항갑상샘 약물, 영양식이, 바이타민 보충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심장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맥박이 정상이고 EKG에 위험한
부정맥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체중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 체중. 수술 방법은 수술에는 전체 토탈 타이로이덱토미, 전체 갑상샘 절제와 서브토탈 타이로이덱토미, 부분 갑상샘 절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는 보통 암일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일생 동안 뭐를 투여를 해야 되죠? 갑상샘이 없어졌으니까 한 갑상샘 약물을 투여하다가 그 다음에 수술하면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를 해야 돼요. 일생 동안. 부분 갑상샘 절제는 갑상샘 항진증과 단순 갑상샘종이 심한 경우에 시행이 됩니다. 이때는 보통 샘의 6분의 5를 절제하고 남은 6분의 1이 갑상샘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 요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